직무 관련된 질문 보도록 할게요. NCS 전형은 직무 영역을 평가한다고 했죠.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어떤 직무다, 어떤 부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? 이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? 당연히 이어지는 질문이 있죠. 그거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. 이런 질문 어때요? 혹시 다른 직무 배정받으면 일을 잘할 수 있냐? 당연히 할 수 있죠. 여러분이 그 직무만 하려고 지원했습니까? 아니잖아요. 뭐 때문에 지원했습니까? 국민을 위해서, 공익을 위해서,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. 그거 아니에요.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직무를 잘할 수 있어서 도전했지만 다른 직무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서 직무 역량을 쌓고 제가 원했던 일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도전해 보겠다. 그럼 되잖아요. 그죠? 경력에 대해서 정리하고 얘기하세요. 나열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. 특히 건보와 관련해서 정리된 게 필요하겠죠. 입사 지원을 할 때 기준이 뭐라고 했죠? 직무기술서, 직무설명자료. 그 내용이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정리하시면 됩니다. 업무상 역량에 대해서. 목차를 빼세요. 하나, 둘, 셋. 마구잡이를 하지 말고 직무기술서와 관련해서 몇 개를 뽑고 하나, 둘, 셋. 체계적입니다. 부족한 부분이 뭔지도 대비하셔야겠죠. 직무기술서를 보면 여러분이 부족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이걸 어떻게 보완하고 나중에 준비할지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합시다. 여러분 전공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몰라요. 전공을 잘 분석하는 방법은 전공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따로 보는 겁니다. 과 소개 내지는 전공 과목 소개에 대한 글을 찾아보면 여러분의 역량이 연결되는 걸 알게 될 겁니다. 그걸 정리해서 제시하시면 됩니다. 자, 마저 보도록 할게요. 입사를 위해서 준비한 거, 고객에게 보고서에 대한 거, 고객. 이거서 많이 보던 거다, 그죠? 일정 부분은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면접 답변 정리하면서 회사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활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. 기업 관련 질문입니다. 요즘은 이런 질문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.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뭐 이런 거 있죠. 뭔 일 하고 있냐, 아는 게 있냐라고 할 때 정리된 게 있어야 얘기할 수 있겠죠. 과거에는 이런 질문이 많다 보니까 이걸 자꾸 외우려고 했는데 요즘 질문은 이런 거에 가까워요. 관련된 이슈, 문제점이 뭐냐, 국민들의 인식이 뭐냐, 느낌이 어땠냐, 느낌이 그냥 좋았습니다. 그렇다고 합격은 아니겠죠. 그럼 왜 좋았냐가 들어가겠죠. 어떤 구체적인 면 때문에 좋았냐. 다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공고 떴으니까 그냥 지원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은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.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업 분석에 대해서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잖아요. 핵심 가치. 키워드 몇 개만 생각하세요. 인재상, 본인의 어떤 부분과 연결할지를 생각하고 해야지 인재상 4개 달달 외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. 하고 싶은 프로젝트, 할 수 있는 일, 구체적인 사업과 연결해야지 막연하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선배님 말씀 잘 듣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그 얘기는 뭡니까? 뭐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지원한 것 같은 인재가 되기 때문이죠. 자, 나머지도 원론적인 얘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구체적인 질문들도 있습니다. 치매특별등급제, 사회보장제도, 보장성 강화 이런 것들은 좀 자료조사를 하면서 지식을 쌓아야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. 어떤 부분은 구술시험에 가깝죠.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. 개선점, 문제점, 제도가 미치는 영향, 요거는 공부 안 하면 답변하기 힘들죠. 요런 질문들의 경우에는 요거는 뭐 토론 면접 주제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. 따로 답을 정리하면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고요. 왜냐고요? 구술 시험이니까. 등급에 판정 있는 사람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?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죠.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. 민원인 상대할 때 일리는 말이지만 규정상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? 설득 방법을 제시하고 연결하는 게 필요하겠죠. 근데 그런 방법들이 일반론이 많아요.
일반론이 많다는 건 이미 정리가 됐고 일원화된 것들이 많습니다. 그걸 제시하셔야지 즉흥적으로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제시하는 거는 설득력이 은근히 떨어집니다. 그럼 공부할 게 너무 많지 않냐? 면접은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. 면접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맞아 볼게요. 독일에서는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가중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? 뭐지?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른 나라 보험제도와 비교한 것도 있죠. 각국의 보험제도는 각국의 정책, 각 국가의 국가 이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도 있긴 한데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제도 있겠죠. 개인적인 너무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.